그렇게 하면서 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2020년 제주 국제 아로마 페어 이제 오늘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중심을 맡아주실 우리 이은진 선생님이 넘겨받으셔서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토론으로 오늘 주제는 제주 자원 식물로부터 아로마 접근 방향 모색에 관련해서 이제 하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하겠는데, 우선 제주의 식물 자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연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시고 이제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범철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이 제주의 식물 자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참여하셨으니까 그런 어떤 현황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지역적 특성과 어떤 환경적 특성 때문에 자원식물의 어떤 보고라는 생각으로 오래전, 약 한 15년 전부터 제주도에 특화된 이런 천연 산업에 대한 향장학적인 응용에 대한 국가별 프로젝트를 기획했었고 또 많은 지원이 일어났었고 초기 시작할 때보다는 아시다시피 굉장한 발전도 일어났고 그 시대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결과물로 최근에 보면은 제주도에 증가된 화장품 회사들, 그다음에 향장 관련 사업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제주 자원의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의 결과물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제 자세하게 아쉬운 부분은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보다 향후로 제주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제주 자원의 유전자 정보라든가 아니면 표본 구축, 그 다음에 산업화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그러니까 산 쪽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 쪽에 있는 그런 자원 특성화에 대한 노력은 많이 됐는데, 이게 너무 이제 제품 자체를 완제품을 만드는 관점으로만 많은 지원을 하고 그 결과물로 한 150개 이상 기업체가 유치는 됐는데, 실제로 이것이 자원의 어떤 그런 각 회사별 특성이라든가 소스별 오늘 이야기할 아로마 오일이나 아로마 세라피에 관련된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적용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따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제주도 자원의 특성상 다양성은 좋은데 산업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데랑 또 경쟁하려니까 다양성은 많은데 다량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아쉬운 점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이게 맞으면 저게 안 맞고 그런 점이 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큰 대규모 회사들에 관련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돼야 큰 매출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결국은 다양성도 안 되고 거기에 큰 회사에서만 그냥 일어나는, 예를 들면 화산송이가 대표적인 건데 이거랑 관계없는 거지만 그런 요로만 제품이 가니까 고유의 천연자원이라던가 기타 이런 아로마에 관련된 연구나 지원, 그다음에 새로운 접근이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미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제가 한번 보면서 지금 제주도 현재 화장품 회사가 대략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한 150개 정도 되는 건가요? 제가 2년 전인가 150개 정도 되고 지금은 아마 한 200여 개나 300개 이상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고 대표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200개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굉장히 연구가 진행이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보면서 저도 조금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원래 뭐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실은 연구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보면은 여기 결과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품화를, 그러니까 상용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춰가지고 갔었던 내용인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투 트랙으로 움직인 거였죠. 제주도에서는 네. 그 테크노파크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제주 초기에는 약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자원에 대한 특별한 아까처럼 자원의 차별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었고 영구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비를 거기다 들여서 차원 시작을 했고 또 한쪽으로는 뭘로 갔었냐 하면은 이제 그 원료 사업은 했었습니다. 원료에 대한 차별화를 이루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냐면 원료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최종 완제품에 적용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완제품 회사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제품 회사들을 제주도 안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게 한 5년, 7년 이상 일어났고 그 결과물로 아까처럼 200개 이상의 회사는 유치했는데 여기서 마지막 문제가 또 뭐가 되냐면 다 영세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제주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2나 미3 똑같은 제주도의 자원 항목을 가지고 화장품을 비슷비슷하게 만들어내니까 이게 이제 서로 차별화가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나 작은 기업들이나 이 같은 문제를 또 제주도 안에서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되는 거고 제 생각인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주도 내에서는 이제 다시 이 작은 회사들을 그래도 계속 키워야 된다고 많은 연구비를 또 추가로 투입하거나 지자재 비용을 하는데 제 생각인데 이제 그런 방법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이 조금 더 뭐 물론 기업의 특성에나 아니면 도의 그 역량에서도 영향이 중요하지만 조금 더 디렉션을 좀 더 다르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막연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두 네. 번째로는 제 생각인데 상품 자체를 화장품이라는 상품 자체로만 너무 많이 전체를 끌고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 그때 십몇 년 전에 제가 제안할 때도 화장품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 제주도의 환경적 특성, 그 다음에 이런 생물 다양성을 따졌을 때는 오늘 같은 이런 아로마나 아니면 그 우리로 말하면 심신을 마음과 몸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이런 토탈 프로그램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이게 저기 누가 들을지 모르겠는데 오로지 완제품을 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이제 제품 사업을 주로 많이 거기에다 에너지를 썼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아로마 페어라든 이런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미 같이 세팅돼서 같이 조금이라도 움직였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저한테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혹시 뭐 다른 분들 여기 지금까지 이제 제주도에서 계속 어떤 식물 자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구하거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이제 해왔던 거에 대해서 이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좀 더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네. 네. 고 대표님. 이 박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제주의 어떤 자원의 다양성은 다양성은 많은데 이제 다량 확보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천연 자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게 감귤이지 않습니까? 그럼 감귤 에센셜 오일을 만약에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감귤의 재배 특성상 특정 계절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원 특성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특성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맞는 나머지 기술, 그걸 보관하는 시설, 뭐
이런 저장 유통이 한꺼번에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쪽은 예를 들면 농산물로 폐기가 되는 상황이고 한쪽은 에센셜 오일 특성이 오래 보관할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제대로 된 정제 기술이 없으니까 품질이 더 저하되고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동백 오일 같은 경우도 화장품 산업의 특성은 또 뭐 어떤 단점이 있냐면 핫한 것에 너무 빨리 급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동백은 보호종이니까 동백이 나는 곳이 제주도하고 뭐 여수의 극히 일부 지역인데 뭐 대기업에서 그 동백을 쓴다고 그랬을 때는 제주도 정작 중요한 제주도 내에서 쓸 수 있는 양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충분치 못하니까 다 중국산 동백 오일 가지고 제품화를 하게 되니까 결국 그게 제주도의 가치를 떨구게 되는 제가 보는 눈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과연 이런 부분이 과연 그동안 얼마만큼 오늘 이런 미팅 말고 그들과 얼마만큼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고민해 봤는가에 대한 퀘션을 전 던지고 싶은 거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주 감귤은 이제 제주도에 이제 있으면서 익히 많이 접해보고 감귤에 대한 개발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도 감귤이 많이 재배가 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오일 추출 외에 뭐 향으로도 만들고 뭐 먹거리도 만들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게 특정된 계절을 좀 탄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좀 같은데 그렇죠. 그건 그렇다면 제가 감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죠. 이런 네, 천연 자원들의 특성이. 그러니까 그 그러면 특성에서 만약에 예, 거기에 맞는 그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그 예를 들면 뭐 급냉을 시키거나 뭐 예를 네, 들면 맞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이런 아로마 페어 하는 사람 말고 그 다른 전문가하고 같이 공유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풀어야 되는데 화장품만 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박사님이 보셨을 때 그 네네. 계절의 특성이 이제 감귤이라고 하면 혹시 무난하게 좀 사계절 내내 좀 우리가 제주에서 자원을 이제 아로마를 접근을 한다면 어떤 자원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좀 있으실까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각 그 스몰 컴퍼니, 그러니까 스몰 컴퍼니도 되고 농민도 되는데 그런 시도들은 많이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 생각인데 옛날에 그 뭐 저희 아시는 분 중에 강황 같은 거, 강황 제주도에서 강황 재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남들이 다 아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프로덕트를 하면 이게 아까처럼 그럼 또 다양성 좋은데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우리가 이제 미팅하기 전에 고 대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자원도 있어야 되고 판매처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중요한 거죠. 자원이 많은데 판매처가 없을 상황하고 자원은 없는데 판매처만 많은 상황보다 이런 밸런스를 유지하는 이런 것을 수요 예측 그다음에 그것들을 적극성을 가지고 이제 좀 마케팅 광고 홍보까지 곁들인 이런 토탈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또 많이 생겨가지고요. 네. 전문가를 모시니까 많이 궁금한 게 청문회하는 것 같은데요. 네? 청문회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좀 말을 좀 이거 더 다 리코딩돼서 테크노파크의 센터장이나 원장님들 다 볼 텐데 저분 뭐야 이러면서 이런 소리 할 텐데. 편하게 하시죠. 뭐. 저는 궁금한 게 제주에 백약이 오름 이런 얘기 백약이 오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네. 이제 100가지 약초가 있다고 해서 백약이 오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만큼 이 제주의 자원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더 많은 것 같은데 100가지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어디든지 다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제주에 또 그런 게 있어서 제주에 좀 초점을 맞추면 무궁무진한 자원인데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어떤 게 식물 자원이 이제 위 박사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로마와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좀 개발하면 좋을지 혹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예, 있으실까요? 뭐 다 해본 저 입장에, 그러니까 다 해봤다고 하면 안 되지만 많이 애써본 저 입장에서 해보면 저는 주로 이제 한 20년 전에는 강원도의 자생식물들을 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는 이제 보호종이었던 것들을 가지고 아버님이 바닷가에다 아버님이 심어주시기도 해서 그걸 산업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환경보호종에 관련된 시스템이 확보가 안 됐을 때 저는 그거를 산에서 캐가지고 재배를 해서 그래서 화장품에 적용했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환경적인 규제, 그다음에 그런 보호종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저는 부모님이 해줘서 그거를 산업화할 수 있었는데 산에 100개를 가지고 산에서 가지고 오면 첫 번째로는 환경보호종은 제품화를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그걸 농민들한테 그냥 줘가지고 심게 되면은 아까처럼 팔로가 안 되니까 이 수지 타산이 첫 해는 할 수 있는데 영속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세 번째로는 식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빨리 하면은 바로 될 것 같지만 제가 이제 과거에 모 회사하고 일할 때 예를 들면 당나무 같은 경우는 진천에다가 뭐 예를 들면 땅을 처음에 시작할 땐 첫 해는 500평을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3년에서 계약 재배를 해야만 그게 몇 년 후에 몇만 평이 돼서 양이 얼마 나오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시도해 보는 거죠.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의 미스매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이제 아모레퍼스픽, LG 생활건강 뭐 이런 데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오늘 이런 좀 스페셜한 케어, 아로마 페어 같은 이런 작지만 아까 제가 생각하는 밸류가 높은, 가치가 높은 제품에다가 나오는 양이 적으니까 이건 정말 고귀하고 정말 밸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제품을 기획해야 되는데 양은 적은데 매스마켓에 이게 좋으니까 광고 홍보로 때리려고만 하는 그런데 응용하는 데만 기대하는 거죠. 저도 뭐 당연히 일반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뒷감당을 못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첫 해 산업화를 하고 싶어도 실패했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안 되겠다. 한 번 해보고 안 되니까 한국인 특성상 빨리 버리는 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밭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심어놔도 그 다음에는 로터리를 치고 갈아엎어야 되겠죠. 가져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고 화장품 산업을 이해하려면 농업 산업도 이해해야 되고 농진청도 설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유전체 분석을 한다 그러면 아까 그 식물이 정말 제주도만의 순수한 유니크한 아이솔레이션이나 됐냐고 이 에비던스를 얻으려면 생명공학 기술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너무 연구 차원에서만 제주도에서는 많이 일어났지 실제로 노력해보고 그것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제품화해서 제주도에서 넘버원 이걸 만들려고 하는 그게 조금은 좀 뭐랄까 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레코딩해서 제출하면 제주도에서 저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기획할 때 그러니까 1900 뭐 한 90 몇 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아마 그 사이일 텐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남호 교수님 저랑 같이 그걸 기획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서는 지금 이 미팅을 할 수 있을 기반을 만든 기획서가 이남호 교수님하고 그렇게 썼으니까 뭐 그 기획서 덕분에 이렇게 와서 지금 이제 이 아로마 페어가 제일 꼬바리에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꼬바리에 지금 이런 미팅을 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이 과정도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 박사님께서 이제 이때까지 연구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참여도 하시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관동대에 계시는 김희숙 교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연구 과제도 지금 이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역만 다르다 뿐이지 강원도도 약간 이제 그 친환경적이고, 그러니까 산업화라기보다는 좀 자연 친화적인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이제 모셨습니다. 아,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강원도와 제주도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강원도는 제주도의 반도 못 따라간 실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천연 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지금 관광 특구 산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식물 자원 가지고는 아로마 테라피가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전권이 아니고, 이제 저는 강릉에 있으니까 강릉만 보고 얘기했을 때에는 힐링 센터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로마가 계속적으로 상용화돼서 관광하고, 그다음 힐링하고, 그리고 그 식물 자원으로 나온 그런 것들하고 접목시켜서 토탈적인 매체로 상용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뷰티 쪽으로는 현재 그 한옥마을에 뷰티케어 학과, 그러니까 뷰티케어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거, 뭐 아로마 테라피 같은 거 하고 명상 쪽하고 이제 만들어진 상태고요. 명상이나 아로마 테라피 쪽이나 모든 힐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로마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연 아로마를 많이 개발하려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제주도에는 거의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강원도하고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강원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지금 현재 혹시 뭐 이렇게 그 저기 관여하고 있는 그런 그 활동이 계신가요? 지금 강릉시에서 관광 특구를 좀 어떻게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뷰티 쪽하고도 연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렇게, 아니, 후진국하고 비교한다라는 개념보다도 관광지하고 비교했을 때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우리 놀러 가면 마사지 받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쉬려고 하는 그런 타임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릉시가 그것을 지금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광지, 그러니까 관광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한테 일부 지원을 해줘서 그걸 가지고서 테라피적인 걸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한옥마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에 숙소에 묵는 사람들한테 일부 지원을 해줘서 그 모든 테마를 다 보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현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혹시? 고 대표님 보셨어요? 아직까지는 지원을 해줘서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것 같고, 요즘 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로마를 가지고 강원도에는 허브 농장이 곳곳에 좀 있거든요. 제주도에도 허브 농장이 곧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많이 곳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치료 개념으로, 치료 목적으로 개발을 좀 해서 이것을 상용화해서 보급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이제 일단은 식물 자원의 접근을 화장품 원료로서 먼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광 자원하고 같이 이제 접목을 해서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아로마 전문가로서 얘기를 잠깐 하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저도 이제 제주에 허브 농장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 이제 면적이 넓고, 물론 강원도도 그 면적이 넓긴 하지만, 강원도는 기후상 이제 조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실은 어떻게 보면은 허브 자체는 너무 추운 지역보다는 실은 제주도가 기후적으로는 더 접근 이제 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외국의 사례들이나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중국에서 허브가 생산이 되거나 원산지가 되면 저기 분명히 오일이 안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청정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대단지로 이루어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화장품 원료로서의 어떤 다양한 식물 자원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은 실은 완제품으로 이렇게 접근이 돼야지만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그 대량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판로가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주도뿐만 아니라 강원도뿐 아니라 또 이제 전북의 남원이나 이제 허브 특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같은 데서도 많이 진행을 되고 있는데 제일 지금 관건인 게 뭐냐면 어디다 판로를 만들어야 되는지 산업화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돈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가면 그러니까 중국이나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실은 그 북해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가 이거 뭐 해야 될까 하다가 허브를 심기 시작했는데 그게 라벤더를 대단지로 심어버리니까 관광지도 되고 물론 이제 그 아로마 오일을 추출하거나 그런 면에서 좀 약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은 중국의 모델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저쪽에 그 위구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라벤더 대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위구르 지역은 중국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지역이어서 관광은 잘 못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하얼빈 지역이라든지 그쪽에 장미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관광이랑 같이 접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범철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거랑 어떤 맥락이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 자원에 대한 접근 연구하는 거 물론 필요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지고 됐는데 그러니까 실은 화장품 원료로서도 부가가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아로마 전문가로서 보는 관점에서는 뭐냐면 다양한 허브보다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조금 부가가치가 있는 허브를 재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오일을 추출을 하게 되면 그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아로마 오일을 생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보통 이렇게 많이 팔리려고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양이효과에 대한 검증도 받아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제주도에서 열리는 이제 그 뭐 어떤 행사 같은 데서 이제 관련된 분야를 이제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보면 화장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조금 더 하는데 아로마 페어 작년에 처음 열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 향도 괜찮네. 왜냐하면 이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주 작은 양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양이 어떤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자 그러면 그 헬리크리스미라고 이제 에버레스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점원 카모마일이랑 카모마일이라고 하는 게 양효과가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피부 쪽 관련해서 그 이제 재료로 원료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아줄렘 같은 경우에 뽑아가지고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거나 또는 뭐 야로우나 이제 비슷한 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또 물론 이제 재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기후 조건이나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일반 낮은 곳이 아니라 그러면 약간 그 중산간이나 좀 올라가는 쪽에 좀 서늘한 곳에 그쪽에다 이제 재배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제주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산업화하기에는 이제 뭐 저도 제주에 살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발전을 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들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화장품 원료에 대한 시행착오가 거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계기를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게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로마 페어가 주축이 돼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제주에서 나는 어떤 특정한 허브에서 추출한 오일들이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 타즈메니아가 제주랑 거의 비슷한 지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청정 지역인데 라벤더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적인 라벤더에 약효가 있는데 이 타즈메니아에서 나오는 라벤더는 또 다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력과 좀 다른 쪽으로 접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샌다로드가 호주에서 이게 이제 그 이렇게 반입 금지나 이렇게 뭐 수출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는 호주에서 샌다로드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는 인도 샌다로드가 좋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구입을 못한다 그러면 이게 그 구입처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이 그 제주 식물자원에서 아로마 쪽, 그 향,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새로운 접근으로 새로운 방법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그런 데 대해서 저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 박사님? 네, 저요? 네, 예, 저쪽으로 동의하고요. 네, 처음에 제가 제주도에 처음 기획서를 쓰고 제안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그때 당시 제안한 거는 이 코스메틱 사업과 관광 사업을 연계해서 하자고 말씀드렸었고 그 제주도에서 아이디어는 좋지만 뭘 하고 싶으냐면 그것도 이상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완제품 사업을 해서 제주도를 빨리 일으키고 싶은 게 목적이었고 이건 이제 차후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차후가 지금의 이 미팅을 하는 거고 저는 그때 이제 그런 관광 사업과 아로마 세라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관광과 연계된 그런 제품을 이제 형성하는 그런 거를 제안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좀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조금은 좀 걱정되는 시점이 지금 되고 있어요. 오일 쪽에서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화장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방향성 화합물이 배합금지 성분 리스트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그냥 단순히 화장품적인 측면에서 오일로 접근해 가지고 가기에는 향후 방향이 좀 위축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아로마 페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마켓으로 조금 그 오일을 천연 내추럴 오일을 좀 다른 마켓으로 움직여는 생각, 전략, 방향성 이런 걸 맞추는 게 어떨까?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런 배합금지 성분들이 없다는 에비던스를 확보하기 위한 네, 기술적인 지원, 그 다음에 이런 다른 제품군으로 움직이기 위한 어떤 지자체 차원이든 개인 기업이든 뭔가 새로운 접근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 하는 게 낫겠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까지 해서. 고 대표님 혹시 그 이렇게 보시면서 아로마 페어 이렇게 그 조직이 운영하시면서 어떤 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예, 지금은 제주도의 어떤 슬로건이 환경 수도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평화의 섬이었었고 평화라 연결하면 힐링과 치유가 뒤따라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환경 수도라는 건데 이게 저는 이게 그 천연 자원이 가장 많은 곳이고 천연 자원을 느끼면서 힐링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별한 지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주 국제 아로마 페어를 제안서를 넣으면서 하는 게 지금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게 제주가 될 수 있고 그게 선두로도 나갈 수 있는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긴 좀 애매한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이비자섬인가 혹시 아시는가요? 이게 얘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비자섬이라던가 산페르민 축제, 뭐 툭축제 그 나라마다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그곳에 가면 그걸 즐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토마토 축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처럼 제주의 어떤 섬이라는 그곳에 가면 치유하고 온다라는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는 거예요. 평화의 섬이고 자연유산, 세계 자연유산도 등재되어 있고 이래서 그래서 그렇게 자원이 많은 곳인데 식물 자원도 많은 곳인데 이거를 개발을 해서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관광산업도 연결될 수 있고 제주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제주가 먼저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왔고 또 2회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업이 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서 지금이 필요한데다라고 하는 게 코로나의 어떤 대체의학으로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예방 차원이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가 아로마가 지금 가장 적기라고 봐서 저희가 이번 사려밀숲에서 자연에서 하고 그리고 자연에서 저희가 아로마를 이용한 항균 소독 제품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도민들이 다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또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제주 자원에서 이 박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주 도민이 이제 넘버 원의 어떤 걸 만든다면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그렇죠. 넘버 원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직접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물어야 되죠, 사실은. 네? 그걸 누가 물어야 되냐면 이런 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먼저 뭐 도지사님이 물어야 되죠, 사실은. 아, 그걸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면 도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런 거를 지금 고 대표님 외에 나머지 어떤 분도 그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이 미팅 하기 전에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물었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단 말이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얻거나 아니면 우리 기술자들의 기존의 생각은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면 자기만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남한테 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는 기술이다고 그다음에 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기술은 모르겠다. 근데 이런 분들이 서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인 거죠. 기술자와 행정가가 행정도 알고 기술을 이해해야 그런 분들이 이걸 그러니까 들어보시는 분들이 가당치도 않은 소리겠지만 전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결론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오늘은 아로마 페어니까 제너럴 베이스 오일이 있고 지금 우리가 메인으로 지금 이제 하시는 예를 들면 아로마 세라피 오일이 있을 거예요.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베이스 오일을 그냥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접근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면 프랑스, 호주, 중국, 미국에 있는 전 세계 베이스 오일과의 경쟁력에서 전혀 경쟁력 확보가 안 될 거고요. 그렇다고 아로마 세라피 오일을 가지고 처음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아까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생산량도 맞출 수도 없고 그 작물의 품질과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최초의 화장품에 대한 기획을 했던 것처럼 제 생각인데 아로마 페어를 위한 기획회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자원으로 봤을 때는 아까처럼 감귤 오일이 제일 많은데 그걸로 할 거냐. 그런 투트랙을 써야 되는 거죠. 제 아이디어로는. 많은 걸 했을 때는 무얼로 차별화를 이루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낸 것이 가장 좋을지. 그래서 제가 아까 고 대표님하고 같이 일을 안 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거지 그걸 만드는 거는 2,000원짜리도 돈만 주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2천만 원, 2억을 줘도 만들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생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말을 하면 전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찌끈찌끈하고 결론은 뭐냐면 베이스 오일을 아까 제가 어제 발표드렸던 것처럼 퍼멘테이션 기술을 써가지고 새로운 생물 계면활성제 발효 오일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지만 그거는 예를 들면 이쪽 개념에서는 안 맞는 거죠. 치유나 이런 개념은 안 맞고 바이오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바로 투트랙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라지한 양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기다 만들어서 제너럴한 제품에 새로운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이거 왜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가장 이제 그 자원의 양이 적은데 아모레퍼스피스는 헤리티지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만에서만 나오는 그런 세라피적인 오일을 이런 지금 커뮤니티에서 전문가들이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것이 아까처럼 극소수의 가치를 가진 걸로 가치를 올린 다음에 그게 준비된 상태에서 조금
많은 양을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 없는 제품들하고 투 트랙으로 나눠서 이걸 접근하고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미안한 얘기지만 입찰 같은 것들을 해서 아이디어를 먼저 창출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돈을 적절성을 따져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로마의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치에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적인 얘기는 많이 하셨습니다. 김희숙 교수님은 혹시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아로마 오일 뭐 이렇게 허브 생산하는 지역이나 이런 데 추출하는 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창에 허브 농장이 있고요. 네. 고성 쪽에 라벤더 농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 가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쭤본 게 각 지자체마다 이러한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관건은 이제 일단 상업화하는 데 대해서 거의 포커스를 맞추는데 실제로 현실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좀 이래줬으면 지금 물론 얘기를 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식물 자원으로부터 좀 방향을 모색하는 거에 대해서 각자 조금씩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여기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너럴한, 그러니까 아까 정리를 하면 남들하고 똑같은 걸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많은 부산물이 나오는 제품들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것들은 거기다 아이디어를 심어서 가치를 올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주도의 중요한 게 아까처럼 환경과 그 다음에 치유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아로마 세라피가 현재 이런 애프터 코로나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어떤 지금 아로마 세라피에 준비된 향이라든가 준비된 제품이라든가 준비된 타겟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관광 상품하고 단순하게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제주도에 오는 관광 상품 중에서도 제 생각인데 그것도 투 트랙으로 나눠서 저처럼 저렴하게 오는 일반인과 아주 프리미엄한 가치를 가지고 오는 물론 그런 분들도 제주도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투 트랙으로 좀 나눠서 가격대나 상품도 일반인으로 갔을 때는 저렴하고 제너럴한 제품을 고를 것이고 프리미엄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시장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준비를 만약에 조금 더 이런 아로마에 관련된 그런 기획을 한다면 끝으로 제주도에서도 그런 사람이나 그런 단체, 그런 기관에다가 더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기획력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얘기 안 해요. 김희숙 교수님 혹시 이제 제주도에 이제 지금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보시는 관점에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 1군부터 4군까지 다 바뀌었잖아요. 법이 개정이 됐는데 호흡기 중증 장애에 대한 그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 1군으로 다 포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향이라는 아로마는 지금 향이잖아요. 약을 안 쓰고 향을 이용해서 그 호흡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거에 좀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이슈니까 이거에 맞춰서 좀 홍보를 한다면
아로마에 대한 홍보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막연하게 약을 써서 이것을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 사람들이 대체의학을 더 선호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 지역이고 청정 지역이고 여러 가지 진짜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뭔가의 테마, 그런 것을 좀 마련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에는 힐링센터가 6개의 힐링센터가 큰 곳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긴 해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와서 산에 있는 그 음이온을 맡아가면서 힐링을 하고 돌아가면 호흡기장이 나을 것이야. 막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강원도의 이 산골 지역보다는 아마도 그 제주도에 더 이것이 더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에 대한 산업이잖아요. 이것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감염병, 1군, 호흡기 질환, 중증 호흡기 질환 이게 탁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좀 광고를 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고 이제 구 대표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SNS에서 전 세계 아로마 테라피스트들하고 이제 정보 공유를 하기도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컨퍼런스를 하는 데가 슬로베니아라는 유럽의 이제 나라가 있는데 청정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많은 그 아로마를 하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서로 이제 연구한 거를 발표를 하고 교류를 하고 그러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실은 되게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아로마 하면 향에 대해서 힐링 뭐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이 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로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장품 뭐 원료 아니면 그냥 뭐 향 맡는 거 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생활에도 많이 퍼져 있고 이 아로마가 한 가지로 단일로서는 좀 이제 산업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다른 산업에 엮이게 되면은 부가가치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파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에 향이 들어가면 더 값어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또 향이 들어가면 또 틀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제주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알면은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지만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식물적인 거에서 식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산업과 연계하는 거, 뭐 관광 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힐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그런 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아로마 페어에 이제 뭐 고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도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힐링의 어떤 컨셉을 잡고 또 다른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되게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고 고 대표님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있으려면 그 단체가 있어야 되고 단체가 있으면 지원해주는 곳이었어야 되고 그게 제주의 어떤 가장 위일 뿐이다. 정치적 얘기가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게 참 중요하게 제가 한 줄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국제 아로마 페어 어떤 온라인 토론이 오히려 더 이게 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컨벤션이랑 같이 하는데 컨벤션에서 했을 때보단 그냥 허심탄회하게 좀 편안하게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주의 대표적인 넘버원의 아로마 제품이 무엇일까? 저는 그거에 대한 저한테 또 다른 퀘스천이 저한테 또 오고 그게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우리 뭐 박사님께서 제안해 주셨지만 또 유행은 돌고 도는 거라고 또 그때 던져졌던 질문이 이제 우리한테 정말 이제 적정한 시기에 다시 온 것 같아서 이제 뭐 자원의 어떤 제주의 자원의 식물을 발굴해서 아로마로 이게 뭔가가 나온다면
이게 분명히 관광 상품하고 연결될 거라는 그런 확신은 또 있고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회의를 자주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또 발제를 통해서 이게 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제가 어찌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이인 선생님이 얘기한 부가가치를 정말 높이 올려서 제주도의 어떤 정말 대체학적으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체의학의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이제 아로마페에서 짜잔 해서 이제 그거를 추출해서 그런 단체가 아로마 페어의 단체가 아닐까라는 그런 걸로 이제 정리가 좀 돼보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고 이제 열심히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네. 오랜 시간, 긴 시간 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 내일이 또 우리 페어의 어떤 행사의 시작이니까 또 오셔서 함께 또 이제 같이 경험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화를 꺼줘야죠, 은정님.